누구나 살면서 한 번쯤은 이런 순간을 겪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며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하고 있는데도 부자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말입니다. 당신도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러닝머신 위를 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움직임은 많지만 실제 진전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거의 아무도 당신에게 말해주지 않는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투자에만 몰두하느라 훨씬 더 강력한 무언가를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돈이 생기기도 전에 부를 창조하는 무언가 말입니다. 오늘 저는 시장이 폭락하고 경제가 어려워지고 두려움이 지배할 때조차도 꾸준히 부를 일궈내는 기술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저는 똑똑한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것이 그저 올바른 투자를 선택하는 문제라고 믿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잃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주식, 부동산, 암호화폐, 기적 같은 벤처 사업들 말입니다. 하지만 부는 시장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속에서, 감정 속에서, 그리고 당신이 매일 내리는 보이지 않는 결정들 속에서 시작됩니다. 돈은 그저 거울과 같습니다. 당신이 자신을 바꾸지 않으면 아무리 돈이 들어와도 곧 사라집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재정 생활을 지배하는 보이지 않는 법칙입니다. 부자가 되는 사람들과 그저 살아남는 사람들을 가르는 한 가지 기술이 있습니다. 바로 감정적인 압박 속에서도 결정을 내리는 능력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투자를 몰라서 돈을 잃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공포, 탐욕, 혹은 타인과의 비교에 휩쓸려 행동하기 때문에 돈을 잃습니다. 모든 것이 비쌀 때 사고 모든 것이 쌀 때 파는 사람들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것은 지능의 부족이 아니라 감정 조절 능력의 부재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평생에 걸쳐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아주 일찍 깨달았습니다. 제대로 된 식사를 할 돈조차 없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작은 아파트에서 되는 대로 아무거나 먹으며 수치심과 분노, 좌절감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곳에서 내 안에 무언가가 바뀌었습니다. 문제는 돈의 부족이 아니라 내면의 기술 부족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시는 내 감정이 내 결정을 좌우하게 두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극도로 감정적인 상태에서 내린 그 결정이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기억해야 할 한 문구가 있습니다. 돈은 절박함이 아닌 명확함을 따릅니다. 절박함에서 행동하면 비싼 대가를 치르지만 명확하게 행동하면 돈이 당신을 찾아옵니다. 어떤 투자보다 더 많은 부를 창출하는 또 다른 기술은 당신의 인지되는 가치를 높이는 능력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간을 돈과 맞바꾸고 그 순환에 갇혀 있습니다. 더 일하고 조금 더 벌고 더 많이 쓰고 결국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제공하는 것의 가치를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 더 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당신이 더 큰 문제를 해결할수록 더 큰 보상이 따릅니다. 이것은 어떤 직업에도 적용됩니다. 평범한 판매원은 제품을 팔지만 비범한 판매원은 신뢰, 해결책, 그리고 결과를 판매합니다. 경제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감정 조절, 전략적 사고, 그리고 장기적인 비전과 같은 행동 기술을 개발한 사람들이 단기적인 금융 수익만 좇는 사람들보다 평생에 걸쳐 훨씬 더 많은 부를 축적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의 패턴입니다.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당신이 돈을 관리하나요? 아니면 돈이 당신을 관리하나요? 돈이 어디로 가는지 정확히 아시나요? 아니면 그저 월말에 남는 것이 있기를 바라기만 하시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재정적인 자동 조종 모드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동 조종은 결코 부를 창출하지 않습니다. 자동 조종은 반복을 만들고 무의식적인 반복은 정체를 만듭니다. 저는 인류 운동선수들이 엄청난 부를 벌어 몇 년 안에 모두 잃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결코 감정적인 재정 지능을 개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저는 평범한 사람들이 특별한 학위 없이도
충동을 통제하고 계획을 세우고 꾸준히 행동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탄탄한 부를 쌓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차이는 결코 얼마나 벌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고 결정했느냐에 있었습니다. 당신이 마음속에 새겨야 할 또 다른 문구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버느냐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입니다. 당신이 성장하지 않으면 돈은 머물지 않습니다. 진정한 부는 즉각적인 만족을 미루고 더 큰 미래의 결과를 얻으려는 능력을 개발할 때 시작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만 실행하지 않습니다. 저축하고 투자하고 배우고 스스로 자격을 갖추는 것 말입니다. 문제는 정보가 아니라 감정이고 피로이며 명확한 방향성의 부족입니다.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어떤 투자도 감정적인 룰렛 게임이 됩니다. 본질적으로 부자가 되는 것은 외부적인 게임이 아니라 내면의 게임입니다. 그리고 그 게임을 마스터하지 못하면 외부 세계가 계속해서 당신의 규칙을 좌우할 것입니다.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몇 년간 당신의 재정적 결정은 전략에 따른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감정에 따른 것이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을 매일 따라다니는 조용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충분하지 못할까봐 두려워하는 마음, 평생 일해도 안정감을 갖지 못할까봐 두려워하는 마음,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며 늙어갈까봐 두려워하는 마음, 이 두려움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지만 거의 모든 사람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은 어떤 스프레드시트나 투자 강좌보다 훨씬 더 재정적 결정을 좌우합니다. 이것을 이해할 때 당신은 힘을 얻게 됩니다. 가장 풍요로운 기술 중 하나는 자신을 위한 명확한 재정 규칙을 세우는 능력입니다. 감정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은 늘 예외를 만듭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패턴을 만듭니다. 그들은 돈이 들어오기도 전에 어떻게 사용될지 결정합니다. 얼마를 투자하고 얼마를 보호하고 얼마를 쓸 것인지 말입니다. 도중에 감정적인 협상 없이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반대로 합니다. 먼저 쓰고 남는 것이 있으면 투자하죠. 그리고 남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저는 1년에 20만 달러 넘게 버는 사람들이 빠듯하게 생활하고 빚에 허덕이고 불안해하며 돈 때문에 다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돈의 일부분만 버는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고 자산을 늘리고 편안하게 잠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차이는 들어오는 돈의 액수가 아니라 매달 반복되는 결정의 패턴에 있었습니다. 예측 가능한 규칙을 만들 때 부는 예측 가능해집니다. 잠시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만약 지금까지의 내용이 당신의 마음에 와닿았다면 이 중 어떤 문구가 당신의 삶을 위해 만들어진 것처럼 느껴진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이것은 간단해 보일 수 있지만 채널 성장에 엄청난 차이를 만듭니다. 당신이 오늘 있는 바로 그곳에 있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메시지가 계속 전달될 수 있도록 보장해 줍니다. 이 작은 행동이 이 콘텐츠를 계속 살아있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이제 계속하겠습니다. 투자보다 더 많은 부를 창출하는 또 다른 기술은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에너지를 집중하는 능력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제, 정부, 시장, 인플레이션에 대해 불평하며 에너지를 낭비합니다. 그 모든 것이 사실일 수 있지만 생산적이지는 않습니다. 불을 쌓는 사람들은 묻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나의 기술, 나의 결정, 나의 학습, 나의 집중된 노력. 에너지는 집중을 따릅니다. 그리고 집중은 결과를 만듭니다. 재정적 행복에 대한 연구는 자신의 재정에 대한 통제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스트레스 수준이 낮아지고 정신적 명확성이 높아지며 더 합리적인 결정을 내린다고 보고합니다. 다시 말해, 재정을 통제하는 것은 단순히 돈에 관한 것이 아니라 정서적 건강, 삶의 질, 그리고 내면의 평화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모든 것이 불안정하게 느껴지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사업은 너무 빨리 성장하고 있었고 압박감과 막대한 책임감이 있었습니다. 나는
패닉에 빠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신 멈춰서서 간단한 질문을 했습니다. 가장 편안한 행동이 아니라 다음 올바른 행동은 무엇일까? 이 질문은 지난 수년간 나에게 수백만 달러를 절약해 주었습니다. 편안함은 즉각적인 안도감을 추구하지만 올바른 행동은 미래를 만듭니다. 기억해야 할 한 문구가 있습니다. 편안함은 비싸고 규율은 자유를 줍니다. 지금 편안함을 선택할 때마다 나중에 이자를 지불합니다. 지금 규율을 선택할 때마다 미래의 배당금을 받습니다. 돈에 대해 끊임없이 배우되 집착하지 않는 기술도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은 두려워서 이 주제를 피합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좋은 결정을 내릴 만큼 충분히 공부하고 그 다음에는 삶을 살아갑니다. 돈은 도구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돈이 집착이 되면 불안을 낳고 금기가 되면 무지를 낳습니다. 균형은 지속 가능한 부를 만듭니다. 직접적으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은행 잔고를 확인하는 것을 피하나요? 집에서 돈 이야기를 피하나요? 불안감을 주기 때문에 계획 세우는 것을 피하나요? 만약 대답이 예라면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아십시오. 통계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재정을 다룰 때 감정적인 불편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문제를 피한다고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엄청나게 높은 감정적 이자와 함께 미래로 비용을 전가할 뿐입니다. 여기 간단하지만 강력한 도전이 있습니다. 다음 일주일 동안 매일 당신이 쓰는 모든 것을 판단하거나 죄책감 없이 그저 인지하며 기록해 보세요. 그 기간이 끝날 무렵 당신은 보이지 않는 패턴들을 알아차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인지는 항상 변화에 선행합니다. 이 작은 습관은 돈과의 관계를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측정되는 것은 개선되기 때문입니다. 부는 운이 아니라 패턴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패턴은 훈련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이것을 빨리 이해할수록 외부 요인에 의존하는 것을 멈추고 내면에서부터 견고한 무언가를 만들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자신의 재정 생활을 주도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 상황에 이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상황은 결코 당신의 미래에 대한 약속을 하지 않습니다. 거의 아무도 마주하고 싶어 하지 않는 불편한 진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회가 부족해서 재정적으로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과도한 자기 방해 때문에 실패합니다. 심지어 잘 시작하더라도 도중에 포기하거나 미루거나 딴 길로 새고 맙니다. 이는 그들이 인생에서 가장 유익한 기술 중 하나인 장기적으로 자신의 감정 상태를 관리하는 능력을 결코 개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재정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도 피곤하거나 좌절하거나 두려울 때 꾸준함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그 계획은 죽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동기가 없어도 행동하도록 마음을 훈련합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내킬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러나 내키는 대로 하는 것은 불을 쌓는데 대단히 좋지 않은 전략입니다. 저는 고성능 운동선수들과 일하면서 이를 명확하게 깨달았습니다. 그 강력한 메시지를 위해 단 하나의 예시만 들어보겠습니다. 앙드레 에거시는 재능이 있었지만 그의 경력을 진정으로 변화시킨 것은 극한의 압박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제어하는 법을 배운 것이었습니다. 마음이 안정되면 성과는 폭발적으로 나타납니다. 동일한 원칙이 돈에도 적용됩니다. 패닉에 빠진 사람들은 나쁜 결정을 내립니다. 명확성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우위를 구축합니다.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한 가지 강력한 문구는 이것입니다. 감성적인 규율이 재정적 천재성보다 더 큰 가치가 있습니다. 통제 없는 천재성은 혼돈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투자보다 더 큰 부를 만드는 또 다른 능력은 돈을 불릴 생각에 앞서 수입을 늘리는 능력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금 흐름도 없이 투자하려 합니다. 기반도 없이 수익을 원합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먼저 자신의 수입원을 확장한 다음 자산을 구축합니다. 이는 더 가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더 나은 협상법을 배우고 직장에서 더 많은 성과를 내고 다른 사람들이 피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의 현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열심히 일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더 가치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작은 변화들만 있을 뿐 수년 동안 같은 일을 합니다. 그러고는 왜 자신의 급여가 오르지 않는지 의아해합니다. 부는 비례하는 개인적 성장을 요구합니다. 당신이 더 가치 있는 사람이 되면 더 많이 법니다. 간단하지만 무시되는 진리입니다. 행동 경제학 연구에 따르면 평생에 걸쳐 실용적인 학습과 전이 가능한 기술에 꾸준히 투자하는 사람들은 오직 수동적인 금융 수익에만 집중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누적 수입을 얻습니다. 다시 말해 자신에게 투자하는 것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복리 수익을 창출합니다. 저는 거의 매일같이 일하고 여행하고 가르치고 훈련하던 한 시기를 기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보았지만 그 과정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공부와 조정, 오류와 수정의 시간을 보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쉴 때 저는 건설하고 있었습니다. 강박 때문이 아니라 비전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어디로 가고 싶은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명확한 비전은 희생을 목적으로 변화시킵니다. 여기 한 가지 직접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은 해마다 더 가치 있는 사람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단순히 더 지쳐가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력과 발전을 혼동합니다. 하지만 방향 없는 노력은 오직 소진으로 이어질 뿐입니다. 발전은 전략을 필요로 합니다. 또 다른 필수적인 능력은 절박함이 아닌 의식적으로 여러 수입원을 창출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기회에서 기회로 뛰어다닙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한 번에 한 가지씩 견고한 기반 위에서 쌓아나갑니다. 그들은 빠른 돈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증가하는 안정성을 추구합니다. 이는 불안을 줄이고 결정을 개선하며 자유를 창출합니다. 이러한 원칙을 적용하지 않고 큰 대가를 치른 한 가지 영향력 있는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단시간에 엄청난 재산을 벌었지만 감정 통제와 계획 부족으로 모든 것을 잃은 많은 유명 인사들이 그렇습니다. 돈이 성숙함보다 앞설 때 그것은 약점을 증폭시킵니다. 돈은 인격을 교정하지 않고 오히려 드러냅니다. 기억해야 할 한 가지 문구, 돈은 증폭기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이미 어떤 사람인지를 증폭시킵니다. 내면에서 성장하지 않으면 외부에서 당신을 파괴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바꾸지 않고 삶을 바꾸고 싶어 합니다. 그들은 같은 습관, 같은 생각, 같은 변명으로 새로운 결과를 원합니다. 이것은 효과가 없습니다. 지속 가능한 분은 세상에서 작동하는 새로운 한 가지 방식을 요구합니다. 시간, 에너지, 돈과의 새로운 한 가지 관계를 말입니다. 이것을 내면화하면 당신은 지름길을 찾는 것을 멈추고 당신에게서 빼앗을 수 없는 무언가를 구축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투자는 변동할 수 있습니다. 시장은 하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 명확성, 그리고 규율은 어떤 상황에서도 당신과 함께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수준에 도달하면 돈은 한 가지 집착이 되는 것을 멈추고 한 가지 결과가 됩니다. 거의 아무도 부와 연관시키지 않지만 번성하는 사람들과 아슬아슬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극적으로 구분짓는 한 가지 숨겨진 능력이 있습니다. 올바른 환경을 선택하는 능력입니다. 사람들은 혼자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잘못된 환경에서 실패합니다. 당신이 불평하고 생각 없이 돈을 쓰고 단기적인 관점에서 살고 성장하려는 사람들을 비웃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다면 당신이 아무리 열심히 일하더라도 부자가 될 가능성은 극적으로 줄어듭니다. 저는 수십 년간 패턴을 관찰하면서 이것을 배웠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환경을 바꾸면 그의 행동은 노력 없이도 바뀝니다.
환경을 바꾸지 않고 행동을 바꾸려고 하면 항상 고군분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유한 사람들은 누구의 말을 들을지, 누구와 시간을 보낼지, 그리고 어떤 종류의 정보를 소비할지에 대해 극도로 의도적입니다. 당신이 기억해야 할 한 가지 강력한 문구. 보이지 않는 환경이 당신의 보이는 미래를 결정합니다. 사회심리학 연구는 재정적 습관이 개인의 사회적 인맥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소비, 부채, 심지어 투자 결정까지도 당신 주변 사람들의 평균적인 행동과 일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사람들이 환경을 바꿀 때 빠르게 발전하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수십 년간 같은 수준에 머무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여기에 투자보다 더 큰 부를 만드는 또 다른 능력이 등장합니다. 아니오라고 말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두를 기쁘게 하려다 재정적으로 파산합니다. 그들은 감당할 수 없는 장소에 가고 의미 없는 약속을 하고 계획 없이 재정적으로 돕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오늘의 무책임한 예스 한 번이 내일 강제로 해야 할 노 한 번이 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들은 현재의 아니오라고 말함으로써 미래를 보호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질문 한 가지를 하겠습니다. 사회적 불편함을 피하기 위해 몇 번이나 돈을 썼습니까? 달라 보이지 않기 위해? 누군가를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통계적으로 이것은 가장 큰 숨겨진 재정적 방해 요인 중 하나입니다. 그 대가는 당장 나타나지 않지만 나중에 감정적인 이자를 청구합니다. 저는 이와 관련된 한 가지 인상적인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좋아했지만 제가 구축하려는 비전을 존중하지 않던 사람들과 거리를 두어야 했던 어느 한 시점이 있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죄책감, 의심, 불면의 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거리가 결정적이었습니다. 몇 달 후 저는 완전히 다른 한 단계의 명확성, 집중력, 그리고 성장에 있었습니다. 어떤 결정은 단기적으로 고통스럽지만 장기적으로는 자유를 줍니다. 또 다른 필수적인 능력은 돈을 지위가 아닌 감정적 안정감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과시하는 데 사용합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돈을 보호하는 데 사용합니다. 비상 자금 계획, 장기적인 비전, 지위는 순간적인 박수를 생성합니다. 안정감은 평화를 생성합니다. 그리고 평화는 모든 재정적 결정을 개선합니다. 행복에 대한 연구는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편안함 수준 이후에는 지위 소비의 증가가 행복의 최소한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반면 재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은 불안과 스트레스를 극적으로 줄입니다. 다시 말해, 부유하게 보이기 위해 돈을 쓰는 것은 거의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안정성을 구축하는 것은 거의 항상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여기 기억할 한 가지 문구가 더 있습니다. 부는 조용하고 과시는 시끄럽습니다. 하나는 자유를 만들고 다른 하나는 압박을 만듭니다. 정체성을 재정적 결과와 분리하는 능력 또한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자신이 자신의 은행 장호라고 믿으면 어떤 변동도 한 가지 감정적인 위기로 변합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돈이 한 가지 게임이지 한 가지 정체성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들은 이기고 지고 조정하고 나아갑니다. 이러한 감정적 유연성은 평생에 걸쳐 극도로 유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시적인 한 가지 좋지 않은 결과를 개인적인 한 가지 실패와 혼동하여 도중에 포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들을 마비시킵니다. 부는 감정적 회복 탄력성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넘어지고 조정하고 계속 나아가는 것을 요구합니다. 고집 때문이 아니라 확신 때문입니다. 결국 환경을 선택하고 에너지를 보호하며 견고한 정체성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운에 의존하지 않는 무언가를 구축합니다. 그들은 개인적인 한 가지 번영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을 만들면 돈은 계속되는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을 멈추고 예측 가능한 한 가지 도구가 됩니다. 돈을 쫓는 것이 생존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의미에 관한 것이 되기 시작하는 어느 한 지점이 있습니다. 그곳에 도달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들이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어떤 투자보다도 진정으로 더 큰 부를 만드는 마지막 한 가지 능력, 즉 돈을 목적과 일치시키는 능력을 개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돈이 방향이 없으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갑니다. 더 큰 무언가를 위해 봉사할 때 그것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불어납니다. 저는 한 가지 단순한 패턴을 관찰하면서 이것을 배웠습니다. 돈만을 원하는 사람들은 끊임없는 불안 속에서 살아갑니다. 돈을 영향력을 창출하는 한 가지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에너지, 명확성, 그리고 일관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것은 신비주의가 아닙니다. 심리학입니다. 당신이 어떤 일을 왜 하는지 알면 그 방법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강력한 한 가지 왜가 없다면 어떤 어려움도 포기할 한 가지 핑계가 됩니다.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마지막 문구, 돈만을 쫓는 사람들은 결코 부유하다고 느끼지 않지만 목적을 구축하는 사람들은 결코 가난하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인간의 행복에 대한 연구는 자신의 재정적 목표를 명확한 개인적 가치와 연결하는 사람들이 더 큰 삶의 만족도, 더 나은 감정 건강, 그리고 더 균형 잡힌 재정적 결정을 보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어떤 사람들은 많은 돈을 벌고도 공허함을 느끼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견고한 부를 쌓고 완전함을 느끼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저는 저의 여정 내내 이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제 자원을 영향력과 더 많이 일치시킬수록 더 많은 기회가 생겼습니다. 더 많은 올바른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더 많은 명확성을 가졌습니다. 그것은 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일관성이었습니다. 당신의 재정적 행동이 당신의 진정한 모습과 일치할 때 세상은 다르게 반응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재정적 미래에 대한 끊임없는 두려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부족할까봐 두렵고, 잃을까봐 두렵고, 감당하지 못할까봐 두렵습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은 더 많은 돈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더 많은 내면의 능력으로 사라집니다. 당신이 적응하고 배우고 자신을 재창조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 두려움은 그 지배력을 잃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안정감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오늘 모든 것을 빼앗긴다면 당신의 능력만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을 만큼 충분할까요? 진정으로 부유한 사람들은 그 답이 그렇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내면에 자신의 불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을 통해 저는 불을 쌓는 것이 시장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투자를 통해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정체성에서 시작됩니다. 돈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매일매일 내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결정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정들이 바뀌면 결과는 필연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부는 단 한 번의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과정입니다. 감정적 절제, 명확성, 꾸준함, 올바른 환경, 그리고 강한 목적의식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이죠. 이를 이해하는 사람들은 돈을 쫓는 것을 멈추고 대신 돈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무언가를 만들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 기술들 중 단 한 가지라도 진지하게 적용한다면 돈과의 관계는 다시는 예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바뀌면 당신의 운명 또한 그에 따라 변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떠나기 전에 단 한 가지를 마음에 새겨주셨으면 합니다. 그것은 기술이 아닙니다. 전략도 아닙니다. 바로 결정입니다. 자동 조종 모드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결정. 당신의 재정적인 삶을 당신 자신과 별개의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는 결정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진정한 변화는 당신이 어제보다 더 나은 존재가 될 수 있고 이전보다 더 의식적이며 단순히 상황에 반응만 하던 당신의 모습보다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이 계속되고 이 생각들이 당신 내면에서 울려 퍼지면서 이미 무언가가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차원의 인식이 구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들으려 하고 숙고하며 적용할 때마다 당신은 한 계단 더 높이 올라갑니다. 지혜의 한 걸음, 성숙의 한 걸음, 개인적인 힘의 한 걸음입니다. 완벽함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는 발전이 중요합니다. 기억하세요. 미래는 그저 당신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을 때조차도 당신이 하나하나의 결정을 통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성장하기를 선택하는 사람들은 결국 평범함 이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이 순간에 당신의 시간과 관심 그리고 에너지를 투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지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기를 기대합니다.